자,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자, 1번 문제 보면서 줌 수업을 했을 때 몇 명 선생님들이 그래도 네,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20 몇 명 선생님 들어오시긴 하셨는데 아마 이 1번 문제 푸시고 굉장히 놀랍다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여러 가지의 건강 접근 모형에 대해서 10대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중에서 제가 내가 출제자라면은 나는 이거 낸다. 개인 행태가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숙주 나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한데 개인의 행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 잘 보고 가세요. 줌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가 떡하니 1번 문제에 출제가 됐던 거고 사회적인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이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에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기관으로 믹스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잘 봐야 돼? 네, 그랬죠. 고려시대의 보건행정의 기관에 대해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위보, 서민의 구료 사업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1, 2번은 조선시대, 3번은 통일신라시대라고 우리가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쉬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사 파트 하나 냈는데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도 대박이죠. 네, 밴드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올렸습니다. 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한 갑이 귀국하였다. 현재 증상은 없으나 우리가 검업병령상 갑의 거주지역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람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할 때 최대의 감시 기간은 우리가 최대 잠복기 최대 그 검역 시간이 이제 다 해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해서 쭉쭉쭉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변경된 것을 밴드에 공지를 하면서 이거 잘 보고 가라 얘기를 했고 거기서 우리 신종 인플루 있죠. 예, 신종 인플루는 검역 기간을 그거 하나만 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우리 중동 호흡기 증후군 격리기간은 14일로 보겠다라고 했죠. 그 정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5일은 뭐가 되겠어? 그러면은 콜레라, 그 다음에 패스트와 황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6일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스는 10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대해서 규정한 보건의료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가 되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교육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도 되고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안경사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요 없어요. 네, 정답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설에도 써드렸던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나 다라 마가 있어요. 마에서는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그 취득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인데요. 그 대통령이 정한 사람이 딱 세 부류가 있어요.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입니다. 그 사람들도 보건의료 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2조에 참고를 한다면은 1, 2, 3, 4가 전체 정답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를 보면서 여러분들 요양급여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가십시오. 라고 했죠. 자, 거기에서 간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리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자,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인증기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역시나 이게 부정형은 시험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환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 인증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구분을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우리가 4년으로 하고 있고요.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조건부 인증기간 유효기간에는요. 보건복지부의 영에 따라서 재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옳지 않은 거 쉬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웠을 거죠. 다 즐거워요. 뭐 다 강조했던 거 나왔었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내가 3개만 보고 가라고 했죠. 질병관리청이 나오지 않을까? 네, 코비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코비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 보건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가 주된 업무인 보건행정조직은
그 질병관리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적중을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20개, 30개, 40개 되는 그런 기관 중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찍게 돼서 아무튼 저도 영광이었고 일단 2번 나왔고 그 다음에 8번도 제가 이 말을 했죠. 국가보건서비스야. NHS가 나오면 S 나오면 서비스, 연구, 무료 생각하면서 풀어 라고 해서 이 단점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과다한 복지 비용이 부담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장기간 진료 대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인도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닥터한테만 우리가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갈래를 타거나 후송을 하면은 그 사람 손에 거쳐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간 진료 대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단일 보험료 부과 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 이거는 3번은 우리 그 NHS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수요자의 지금 비용 의식이 부족하다. 나와 있어요. 왜 비용 의식이 부족해요? 다 똑같이 서비스를 받으니까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렴한 건지 어쩐 건지를 몰라. 그냥 개념이 없는 거야. 그 값에 의료 비용의 개념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8번에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이 단일 보험료 부과 기준에 적용이 뭐 어렵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형평성 있게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용자에게 의료 이용 비용이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료 소비자에게 비용을 인식시켜서 수진 남용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건 뭐냐? 내가 이거 본인 일부 부담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서울직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돼서 9번의 정답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자, 10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찾아보도록 합니다. 제한된 영역의 현물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금급여이다. 자, 이거는 긍정형이에요. 잘 읽으셔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현물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 틀렸고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국민이 판단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임의 가입 형식이다. 우리는 강제입니다. 임의 아닙니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등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차등 부담을 하죠. 차등 부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가입자 및 피보양자의 자격관리 보험의 부가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공단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베버리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보건행정의 단골 출제 문제였다. 그래서 베버리지가 6가지 원칙이 나오지 않아도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고맙게도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서 나온 게 부정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퇴직,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 상실에 대비해야 된다. 실업이나 질병 부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처해야 된다.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 보장이다.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답은 4번이 틀리게 되죠. 자립을 지원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공공부조에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설명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 세계보건기구 모델에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형성을 했다. 그 5개 좀 잘 보고 가세요 라고 했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원의 조직적인 배치, 의료 이용자 행태, 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행태 없어요. 행태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13번은요. 보건의료 분야의 수학 분석이에요. 수학 분석 나올 것 같다. 수학 분석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풀으셨는지. 자, 여기서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최첨단 의료 시설과 장비, 최고의 의료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굉장히 최첨단이니까 S야. 그치? 강점이야. 그런데 외부에서 봤더니 정부의 통제와 규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어. 여러분 새로운 경쟁자 옆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때요? 위협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S, 우리 T가 되는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S라고 확신을 가졌잖아. 얘는 아니잖아. O가 아니잖아. 그리고 S랑 O랑은 같이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3번을 쉽게 찾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걸 보면서도 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 한 평정 요소에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류. 하나를 잘하니까 다른 것도 되게 잘해 보여. 하나를 못하니까 이것도 못해 보여. 혼효과가 나오면은 두 개는 큰일 난다니까. 오답 처리해야지. 근데 여기서 감사하게도 후광효과가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밴드에다가 혹시라도 오답이 되신 선생님들은 가서 한번 이의제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밴드에 올라가서 봤더니 이의제기는 뭔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정답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편람, 회람, 그다음 품위, 제한, 회람, 보고, 회의, 결제 제도가 있는데 공식적 의사소통이 하위 상달, 그러니까 하위 상달이 되게 되는 거죠. 하위 상달, 상향적 의사소통을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위, 제한이 정답으로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서 회의, 결제도 우리 이거 상향적인 의사소통, 보고나 결제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회의도 중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도 인간적인 관계에서 일어났었을 때에는 우리 상향적 의사소통과 하위 상달 방법의 회의도 들어간다라는 게 행정학 교재에도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보건행정의 기준에서도 가져와서 편절을 하는 경우도 행정학의 기본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거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재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명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비던스를 경찰행정학도 나와 있고 간호관리학에서도 다 행정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가 증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거를 들이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도 되고 4번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개된 정답은 2번으로만 나와져 있습니다. 다 찾아본 결과는 4번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점수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시험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16번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그 곤란도 책임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구는 거기서 나와져 있는 게 직렬이다 라고 우리 1번으로 찾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기출이 되었고 이것도 빈출이 여러 번 되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의 직렬을 찾으셨겠고 직유, 직군, 직위 해설집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써놨어. 동일한 직렬 내에 담당 분야가 유사한 직위군으로 묶인 경우는 직류가 되고 직군 같은 경우에 성질이 유사한 거 그 다음에 직위는 포지션이죠. 직무와 책임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보기에서의 명령 통일의 원리에 가장 잘 적용한 거는 잘 적용된 거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명령 통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하다못해 저기에 조직 관리 중에서 명령 통일의 원리 나와야 된다. 근데 매트릭스랑 같이 짬뽕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쉽게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명령 통일은 한 상사한테 한 부하, 한 부하한테 한 상사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줄이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개선 조직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참모 조직 같은 경우에 스텝이야. 우리가 이 막료 조직도 스텝이야. 그리고 여기 거는 이제 공식적이고 굉장히 하드하고 그런 분위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랑은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는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이것도 굉장히 좀 쉬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거기에 대해 해설에 여러분들에게 법령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의 종합계획에 따라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5년마다 수립을 한다. 수립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라고 거기 나와져 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가 건강증진 국제회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 소리. 다시 시작할게요. 자, 19번 문제는 우리가 건강증진 국제회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강증진과 개발, 수행역량 격차 해소라는 슬로건 아래 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논의한 건강증진 국제회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수행 역량 격차 해소라는 슬로건. 그래서 지역사회에 우리가 권능을 부여하고 건강지식 및 건강행동, 보건 시스템의 강화, 파트너십의 부문의 간의 활동, 건강증진 역량 구축.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나와져 있는 제7차 회의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건 좀 문제는 좀 아쉬웠었습니다. 제가 좀 더 강조를 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것도 날려버렸을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아마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른 문제들보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항상 구조 과정 산출에 과정이 나오든 아니면 과정적인 요소가 나오든 이 문제는 빈출 영역이었어요. 보건 사업 평가의 유형이요. 자, 20번은 보건 사업에 투입된 자원, 즉 인력, 시설, 장비, 재정 등이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보건 사업 평가의 유형은 투입을 갖다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네, 구조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평가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건행정 같은 경우에 총평을 하게 되면은요, 문제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 오류를 이의제기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이 신청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하실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점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태까지 이렇게 달려오셨잖아요. 네, 달려오셨는데 이제 지방직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하나를 끝나게 되고 나면은요, 굉장히 좀 나태해지고 조금 루즈해지면서 좀 뭔가 또 이게 볼펜이나 이제 엉덩이 힘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요약 서머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열심히 정리를 하고 칼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윈윈하는 수업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지계 보건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